예, 한국 근대사, 특히 호남을 이야기할 적에 신흥학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은 1909년 9월 9일 이곳 시연당터에서 새로운 인물, 새 역사의 주인공을 기르겠다고 하는 뜻으로 신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고고의 함성을 울린 지가 120주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9년이라고 하는 해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1년 전입니다. 이미 기울어가는 이 땅, 이 조국을 구할 인물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에 신흥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근대 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심포지엄을 갖게 되는데 세 분야로 나누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신흥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항일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18에 이어지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질곡이 있을 때마다 분연이 일어섰고 앞장섰던 의의 화신들이 이 신흥의 터에서 있었던 것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들은 주명준 선생님, 이병규 선생님, 김종훈 선생님, 허천일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5명이서 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서 구한말 민족운동과 3.1운동, 이러한 테마로서 주명준 선생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명준입니다. 저는 한말 민족운동과 신흥학생들의 3.1운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곳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에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06년 경읍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임병찬 선생, 최익현 선생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익산의 이규홍 의병장이 박이환, 문형모와 더불어서 최익현, 임병찬 선생을 만나서 역시 의병운동을 일으킨 것 또한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의병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되살아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경상북도 대구에서 1,300만 원의 일본으로부터서 빌린 차관을 갚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서상돈, 김광재, 윤필호 선생이 벌입니다. 이 운동에 당황한 일본이 강제로 이 운동을 중단시키고 말았던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와 같은 국채보상운동은 90년도에 금모으기 운동으로 오늘날 역사에 우리에게 현저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주 서문교회, 그리고 전주 신흥학교, 그리고 전주 기전여학교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주 서문교회는 1907년 7월 17일에 서문 밖에 세워졌는데 오늘날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직할시, 그리고 제주도에 이르기까지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담임 목사는 김인전 독립투사입니다. 이분은 서문교회의 교인들과 신흥학교 학생들과 기전여학교 학생들에게 3.1운동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다 준비했다가 만세를 부르기 직전에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분이 김인전 목사이신데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도 지냈고 교통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이제 전주 신흥학교를 소개합니다. 신흥학교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레이놀즈 선교사가 1900년에 이 땅 희연당에다가 세웠습니다. 맨 처음에 학생은 김창국입니다. 김창국은 집에서 독과라고 불렀는데 이 김창국은 또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은 전주 서문교회의 설립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07년 7월 17일인데 이날 5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창설합니다. 그 5명 중에 어린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김창국입니다. 이분은 서문교회의 최초 세례를 받은 분도 되고 신흥학교에 제일 먼저 입학한 분도 된 역사적인 그런 분입니다. 초대 교장은 해리슨 선교사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학생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맨 가운데 학생은 늙으스레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또 어립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당시에 배우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참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기전여 학교 하면은 신흥학교고 하나의 세트로 갑니다. 항상 기전여 학생들은 신흥학생들을 따라서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신흥학교 학생들의 3.1운동 하면은 반드시 붙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주 기전여 학교입니다. 하나의 학교죠.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최초의 강의는 1896년 미스 테이트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은 1902년에 했고요. 그리고 초대 교장은 그림에 보이는 쩐킨 선교사의 부인인 미세스 쩐킨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1900년대 기전학교의 풍경인데 지금 현재 예수병원 자리에 이 기전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가집의 학교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제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뒤에 일제는 우리나라를 헌병경찰 제도라고 하는 특이한 제도를 만들어서 무담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치안을 경찰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헌병이 담당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학교의 교사가, 당시에는 훈도라고 불렀지요. 교사가 이렇게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3개 다 대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이때를 기회로 해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각 3개의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 국가는 자기들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 권한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이 각 민족의 자결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국 민족들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독립을 우리가 결정하자,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합니다. 3.1 만세 운동의 민족 대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듯이
33인입니다. 이들을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지요. 대표는 손병희 선생입니다. 천도교 교령이지요. 기독교 대표는 이승훈 목사를 비롯한 16명, 천도교 대표는 손병희 대표를 비롯한 15명, 불교 대표는 한용운, 백용승 두 분입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는 16명이고 천도교는 15명이냐 하면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3.1운동을 벌이기로 약속을 할 때 그러면 민족 대표는 누가 될 거냐?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승훈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천도교에서는 그럴 수 없죠. 내가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대표를 맡은 대신에 기독교에다가 한 명을 터뜨리겠다 해서 16명 대 15명 그리고 2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주에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전주에 2갈래로 도착을 합니다. 천도교 계통에서 인종익이라고 하는 분이 손병희 선생으로부터서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받아서 전주 김진옥에게 알려서 전라북도의 각처에 1,500매를 전달합니다. 기독교 계통에서는 기전여학교 3회 졸업생인 공주 양대 소학교의 이명신 선생한테 함태영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교부합니다. 이명신은 바로 그 선언서를 자기의 품속에 넣고서 기차를 타고 전주 서문교회의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인 이돈수 장로에게 전달합니다. 이돈수 장로는 그것을 전주 서문교회의 김인전 목사에게 드립니다. 김인전 목사는 전주 서문교회의 장로인 동생 김가전, 이분은 신흥학교의 성경 선생입니다. 김가전에게 줍니다. 그리고 신흥학교의 졸업생인 전주 서문교회 청년 집사 최종삼에게 교부를 합니다. 최종삼은 친구인 서울 중동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집에 와서 쉬고 있는 김종건, 그리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을 지낸 윤건중과 함께 자신의 집과 그리고 신흥학교의 숙직실에서 신흥학생과 기전학생들을 데리고 독립선언서를 복사를 하고요. 태극기도 복사를 해서 만세 준비를 유례 없이 진행했습니다. 신흥학생들의 만세 준비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만세를 며칠에 부를 거냐? D-Day를 3월 13일 정오로 결정을 합니다. 왜 제가 이곳에다가 레이놀즈 선교사를 이렇게 떡하니 사진으로 올렸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은 신흥학교의 창설자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온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학벌이 좋은 분입니다. 23살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함과 더불어서 1년 뒤에는 그 대학의 라틴어 교수가 됩니다. 24살에.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전주에 1392년 11월 3일에 7명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일원으로 도착을 하는데 이때의 나이가 26살밖에 되질 않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레이놀즈 선교사, 가장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은 이분이 이곳에다가 전주 신흥학교를 세웠고, 그 이분의 정신을 받들어서 전주 신흥학교는 새 세대를 일으키는 여명, 새벽, 뉴 돈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월 15일, 13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보다 전에 2월 하순에는 마로덕 선교사가 바로 이 밑에서, 바로 이 신흥학교 오른쪽 옛날 선교부가 있던 자리에서 성경학교를 개최했는데, 그분들이 집사들이에요. 장로될 준비를 하는 분들이에요. 끝나고 전라북도 각처로 옮기면서 독립선언서
태극기를 전달을 합니다. 신흥 기존 학생들은 만세 시위를 3월 13일에 이렇게 부르는데 독립선언서를 갖고서 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부를 때에 정말로 목이 터져라, 이 만세를 부르면 우리는 독립이 된다, 확신을 갖고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헌병들이 무력으로 진압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를 동원을 해서 물감을 뿌립니다. 왜? 도망가는 학생들에게 물감이 묻어 있으면 체포하려고. 그렇게 해서 각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세 운동으로 신흥 학생 2분이 체포되고 감옥에 가서 형을 언도받는데 고형진, 남궁현 2분입니다. 1년형을 언도받습니다. 이분들은 상고를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5,000년 전서부터서 문화를 알려주었는데 이렇게 감옥에다 넣고 독립을 못하게 한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 젊은 기백을 여실히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3월 14일에도 만세를 벌입니다. 이때에는 신흥학생의 김경신군 그리고 김점쇠 이런 분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김경신도 감옥에서 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안타깝게 옥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했었던 김병학, 이기곤, 김점쇠 신흥학생은 나오자마자 감옥에서 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신흥학생들은 5,0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만세를 고창했고 그리고 결국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신흥의 애국 애족 정신은 나중에 순종 황제 홍거 후에 60만세를 주동하며 다시 폭발했고 그리고 1937년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함으로써 그 절정을 내외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명준 교수님의 그 발제였습니다. 주명준 선생님께서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전주에서의 3.1 운동의 태동과 진행 과정 그 속에서 신흥 학생들의 역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